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4시 29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여러가지 물가지표를 확인했는데 주식시장이 우호적이었습니다. 그 물가지표가요. 그랬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금리 인하는 해야 된다. 라는 게 이 시장의 정설이 됐고요. 25bp 인하가 정설이 됐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지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진 거죠. 또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좋은 겁니다. 지난 몇 주간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요. 한동안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서비스업 지표를 발표하면서 이 우려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뀌었고, 오히려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데 인플레이션 나는 거 아니야?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를 지난주에 이제 물가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겁니다. 이제 좋은 미국 경제 확인했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없다 확인했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너무나 좋은 거죠. 딱 중간에 적당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줄타기를 미국 경제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바뀌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 제거하고,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체크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돈이 쏠리고 있는데, 반대쪽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동안 주식과 채권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주식 오르면 채권 떨어지고, 채권 오르면 주식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죠? 미국 경제 좋다. 미국 경제 좋다. 근데 인플레이션도 어쨌든 적당히,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좀 인플레이션이 좀 찐득하다 뭐 요런 인상을 지난주에 받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권 시장에는 악재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채권 시장의 바닥이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계속해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쏠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주식시장은 매우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채권시장은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아직 변화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흐름은 좀 약간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떤 중기적으로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중기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건 앞으로 뭐 미국 대선 혹은 뭐 연말까지 이렇게 좀 주식시장이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좀 드렸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중기적으로 중요한 자리인데, 주식시장이 사실 이런 지표 발표하기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다? 주식시장이 앞으로 좀, 주식시장의 상승은 약간 이제 좀 시작일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 시장도 지금까지 좀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좀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채권 시장에 좀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물가 지표가 사실 예상을 하회했던 건 아니거든요. 물가 지표가 예상을 다 조금씩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높다 이러니까 장기 채권들이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것도 채권 시장에는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큰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와중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의 모습을 좀 잠깐 보니까 이제 좀 독특했던 흐름이 있죠. 주식시장이 좋고 채권시장이 안 좋고, 지금 이 흐름이 바뀐 게 아니고, 지난 금요일 날은, 이 금요일 날은 주식시장의 좀 세부적인 움직임이 조금 바뀌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 거죠. 나스닥이 조금 소외가 되고, 그 러셀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번에는 주식시장이 강하긴 강한데 IT 빅테크가 아니고 소외됐던 친구들이 오르려고 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관찰해보자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금요일날에 어떤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식시장에 한동안은 대장만 올랐잖아요. 대장 나스닥이 강하게 올랐었는데 지금은 대장이 힘이 빠지고 러셀 지수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나타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지속이 되는지 우리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혹시나 이제 금요일날에 미국 증시 흐름이 이랬으니까 월요일 날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어떤 뭐 소외됐던 친구들이 조금 좀 뭐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지켜보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재미있게 오늘 소외가 아주 심했던 삼성전자와 뭐 또
그룹독을 코스피가 조금 좀 올라가기 시작하긴 했죠. 하여튼 이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소외됐던 친구들이 찔끔 한번 오르고 말 거냐, 아니면 오늘 밤부터 이제 또 계속해서 또 이게 추세적으로 소외됐던 친구들이 올라갈 거냐, 그거는 어쨌든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어쨌든간 지금은 뭐 대장이 뭐 좀 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식시장이 막 추세적으로 통째로 막 금융위기가 나서 꺾여버리지 않으면은 어쨌든 대장은 계속해서 대장이 좋을 것이라는 게 일단 저의 기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일시적으로 러셀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 이번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한동안 잘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기존 대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란 그런 생각을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깔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나스닥이 조금 소외가 되더라도 얘가 막 급격하게 하락하고 폭락하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뭐 기껏해야 뭐 나스닥은 기간 조정, 옆으로 벨벨벨벨 기는 뭐 기간 조정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듭니다. 일단 이런 점들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긴 했어요. 이거 실적 발표 예정인데, 수요일 날 보시면은 테슬라, 뭐 ASML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 날 TSMC,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들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이번 주는 얘네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는 뭐 여러 가지 금융주들 실적 발표되고 있죠, 그죠? 지난주에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락 등 뭐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았다. S&P 지수가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게 있죠. 나스닥 서운하고요. 그런 현상은 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은 실적 발표가 없네요. 화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뭐 찰스 스왑이니 BOA니 뭐 골드만삭스니 이런 회사들, 시티그룹도 그렇고 금융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하니까 나스닥이 조금 더 서운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 일단 이번 주에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파생 상품의 뭐 그런 차원에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뭐 그런 데이터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시장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와 뭐 실업률이 시장의 기대치를 바꾸면서 하드 랜딩 시나리오에서 소프트 랜딩, 심지어 노 랜딩 가능성까지 옮겨가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이 좀 계속해서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여기 써 있는 거고요. 반면에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파생 상품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강력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내용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요. 예전에는 뭐 금리나 기대감이 강하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었다면, 지금은 뭐 강한 금리나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기초한 주식시장의 상승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지금은 상승의 그 재료가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이제 그런 걸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반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주식 시장은 뭐 어쩌면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체크하자면은, 이제 유럽 증시 조금 전에 출발을 했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요. 이번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일본 증시, 뭐 오늘 아시아 증시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았죠. 일본도 오르고 중국도 오르고 한국도 오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참 주말 동안에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우리 투자자들이 이거를 뭐 매매해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웬만한 분들은요. 어쨌든 중국이 이제 지금 2024년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만 몇 달만 더 있으면은 이제 24년 성장률이 이제 집계가 된단 말이죠. 24년이 조만간 끝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금 이제 연말을 앞두고 중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써갖고 중국 증시가 최근에 폭등을 했는데, 이런 부양책이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 왜냐? 윈도우 드레싱, 종가 관리해야 되니까. 24년
경제 성장률을 좋게 가지고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24년까지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연말까지는 강할 수 있다. 중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방 베팅을 한다. 이거는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나머지는 특별한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다 같이 좋다 이겁니다. 한동안 혼조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고, 어떤 중기적인 새로운 어떤 거죠. 새로운 상승 시세의 시작, 뭐 이런 개념으로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 주식의 고평가 논란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지난 몇 년간 워낙 강력하게 추세적으로 올랐던 주식시장이라는 그런 부담감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일단 좀 제한적으로 좋게 보는 겁니다. 지난 7월, 8월 뭐 이렇게 좀 조정이 굉장히 급격했기 때문에 막 금융위기급 시세도 봤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7월, 8월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미국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옐런 재무장관이 돈을 얼마나 많이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좋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막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막 그런 자리냐, 거기에는 별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이런 것도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좋을 것인가, 24년 성장률 관리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좀 있고 해서 어쨌든 좀 일단 제한적으로 좋다라는 관점이 좀 맞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당분간은 좋을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이후는 내년은 약간 일단 물음표를 좀, 하여튼 그렇게 먼 이야기는 또 이제 그때 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좀 체크해 볼까 합니다. 유럽 증시 좀 잠시 보자면 독일 증시인데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없죠.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세계 증시가 강하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뭐 그런 거에 뭐 특별히 그런 설명이면 다 설명이 되죠. 그죠? 전고점, 역사적 고점 여기 돌파 한착 시도 중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기 없습니다.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보실 수가 있겠고, 일본 증시 한번 볼까요? 일본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됐는데 여기 이제 직전 고점이 있으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지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위험 신호 없다 이겁니다. 중국 증시 볼까요? 중국 증시 보시면 얘도 잘 올라가고 있다. 뭐 비록 이제 지난번 워낙 급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뭐 조금 깊게 나올 수는 있으나 이게 당장 지금 죽겠다는 생각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이 조정이 끝났다, 이제 단기바닥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쉽게 빠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뭐 이런 양봉 하나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일단 조정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아직 여기 바닥은 안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은 좀 더 중국 증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중국 증시까지 다 봤고, 요즘에 그 달러 강세가 어쨌든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왜냐하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그죠, 달러가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다 특정 통화에 대해서만 달러가 강세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하나씩 좀 보자면은 뭐 위안화도 어쨌든 이 보시면 약세, 달러 강세, 달러 강세의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보시면요 흐름이 물론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은 달러 강세, 위안화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엔화 대비해서도 명확하게 이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진행되고 있고, 이런 흐름은 원달러 환율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쭉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게 왜냐면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달러 강세 나타나는 거니까 다른 통화들에 대해서 일제히 다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습은 채권 시장에는 분명히 안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채권 시장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하고 코스피가 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여기 아까 전에 써놨죠. 삼성전자, 코스피. 그 삼성전자 좀 먼저 보자면요, 저는 삼성전자 오늘 2% 상승한 게, 이게 물론 이제 거래량은 조금 부진하고 그럴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 2.5% 상승했는데 거래량은 뭐 좀 부진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요거는 저는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 지난번에 9월 말쯤 9월 26일 27일 이때쯤에 한번 5일선을 돌파 안착했었는데 한 번만에 이거를 안착하는 게는 한 번만에 여기서 바로 상승 전환시키는 건 좀 어려웠는지 지난 강력한 매도세로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여기서는 하락이 매우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5일선을 이렇게 안착을 했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진짜라고 믿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단기 바닥 나왔다라고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전자는 워낙 아래쪽으로 강하게 빠졌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저 원래 이제 어떤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기 바닥 확인하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 확인하고 이렇게 좀 이 1번 과정, 2번 과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한동안 좀 너무 과하게 빠진 측면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너무 좀 과하게 빠진 게 없진 않아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대폭등을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뭐 어쨌든 뭐 적당히 삼성전자가 폭등하면 뭐 3, 4%이 정도 오르고 말겠죠. 그죠? 어쨌든 뭐 그 정도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일단 단기 바닥 확인과 위쪽으로 좀 올라가겠다라는 탄력적인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신호를 좀 동시에 좀 보여준 게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양봉을 구체적인 근거로 좋게 보는 근거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다른 종목들이 보시다시피 부진해집니다. 특히 한동안 이제 좋았던 게 뭐 대표적으로 2차전지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좋았을 수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삼성 SDI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순환매가 나타났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게 이제 한국 증시에서도 약간 좀 이런 개념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좀 오늘 봤고요. 삼성전자가 바닥을 확인하고 나 탄력적으로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도 좀 서운해질 수밖에 없겠죠. 한동안 많이 올랐었으니까. 그래서 알테오제닌이 에코프로 비엠인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서운했다. 코스닥은 오늘 굉장히 소외됐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가 막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코스닥이 좀 소외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코스닥을 하방 베팅을 해서 대폭락을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니까 하이닉스도 좀 상승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하이닉스 들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하이닉스 주식을 조금 들고 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식 들고 나서 보니까 삼성전자 오르면 하이닉스가 좀 둔화가 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면 삼성전자가 좀 약하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좀 앞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좀 상승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개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10월 7일 날 이때쯤 이미 하이닉스는 뭐 이미 좀 괜찮다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 급하게 살아난다면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 고려하셔야 되겠어요. 어쨌든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좋게 봐야 된다. 그 정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냐? 삼성전자가 뭐 2%씩 오르는데, 그죠? 삼성전자가 2%씩 오르는데 코스피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는 한동안 이제 답답했었는데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은 30분봉으로 보자면은 30분봉에서 보시면은 여기 오렌지색 선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봉에서 보면 11선에 해당합니다. 그 11선을 지금까지 못 넘었어요. 11선을 10월 10일 날 도전했다 못 넘고 10월 11일 날 도전했다 못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작부터 11선을 강력하게 돌파 안착하면서 시작을 했다 이거고요. 이 이야기는 위쪽으로 강력하게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기 바닥은 이미 만들어 놨고 여기서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신호까지 보여줬으니까 좋게 봐야 됩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분봉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에너지는 폭발할 수 있다. 압력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위쪽으로 방향성 주기 시작했으니까 위쪽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건 어떤 중기적인 새로운 상승의 뭐 시작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눌림심에서 할 수, 눌림심 매수를 조금 더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뭐 11일 날 눌림심 매수 할 수 있긴 있었는데, 이때는 사실 좀 불안했죠. 왜냐하면 11선도 못 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어떤 그런 저항을 훅 넘어가는 강력한 매수세 보였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눌림심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이평선들 다 펴지고 있죠. 이런 모습들 다 확인을 했다. 일봉으로 봐도 그렇다. 일봉으로 봐도 지금 이제 오랜 하락을 이제서야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하락을 본격적으로 이제 극복하는 그런 모습,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이제 좀 소외가 되고 있다. 코스닥이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조정이 끝났다라는 신호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을 아래쪽으로 베팅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좀 애매한 게, 이제 지금 일봉 뭐 이런 거에서 보면 21선 같은 게 이제 이 아래에서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난번에 이 상승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죠, 세계 증시 분위기 좋은데 코스닥 지 혼자 빠지면 웃기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일단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분명히 지금 조정 진행 중이고, 아직 조정이 끝났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고요. 뭐 당연히 뭐 풋옵션들도 죽어가고 있는 거고, 아직 콜옵션들이 막 눈에 띄게 그렇게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지수가 대폭등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겁니다. 코스피가요. 코스피가 아직까지 보시면 지난번 하락이나 이런 걸 매물대를 다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은 사실 콜옵션을 봐도 딱 드러나게 되는데, 이 콜옵션들이 아직까지는 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중요한 저항들을 돌파 안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콜이 막 그렇게 살아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코스피의 대폭등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코스피 대폭등 뭐 그런 건 이제 나중에 가서 하는 이야기인 거고, 지금은 새롭게 어떤 시세가 시작됐구나,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시세가 이제서야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시작하자마자 막 강력한 폭발적인 시세를 기대하기는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오늘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보시는 게 코스닥 업종인데, 코스닥이 좀 전반적으로 좀 소외가 됐고, 코스피가 오늘 좋았다. 코스피가 좋았던 건 특히, 그리고 전기전자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았다. 다른 종목들은 좀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죠, 상승 종목수 코스피 400 몇십 종목, 그래도 좀 제법 됩니다. 코스닥은 상승 종목수 절반, 하락 종목수 절반인데,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때문에 좀 서운한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어쨌든 근데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는 좀 계속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좀 삼성전자가 조금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오늘 등장한 그런 매수 신호를 그걸 일단 진실로 믿고 눌림시 매수 대응해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미국 증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어쨌든 뭐 나스닥이 그렇다고 지금 하락하고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어쨌든 미국 이 3대 지수 뭐 어떤 미국 지수들은 지금 하락 위기 뭐 이런 게 안 보입니다. S&P 같은 걸 보시면 오히려 이제 급등 준비도 해야 됩니다. S&P는 보시다시피 저항이 없고 신고가 랠리 중이거든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사실 뭐 그래서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채권 시장 어쨌든 이 채권의 금리 인하기가 됐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다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리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의 매수는 좀 뒤로 좀 미루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렇게 강했던 추세가 이렇게 밑에까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잘 못하긴 했는데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강하게 내려왔으니 좀 더 기다려야죠. 그죠? 매수를 좀 늦추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당분간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달러 강세 뭐 이런 게 어쨌든 좀 지속은 되다 보니까 원자재들은 조금 좀 요즘에 좀 약한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이 보시면은 슬슬 이제 하락 전환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뭐 5일선 한 번 정도는 좀 깰 수 있었다라고 보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국제유가가 이제 슬슬 이제 아래쪽으로 좀 전환이 좀 되려고 하는 듯합니다. 뭐 달러 강세의 영향 때문일까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강세적으로 올라오던 게 좀 국제유가가 좀 아래쪽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한동안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로 오르면서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유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좀 많이 주긴 줬는데, 근데 유가가 여기서 좀 적당히 안정이 된다라면 그것도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대폭락만 하지 않으면 국제유가가 적당히 하락하고 이러는 거는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점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